알게 된 경로는 일단 튜터 회의에서 교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때까지는 자세한 건 잘 몰랐어요. 그냥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정도였지. 근데 자세하게 알게 된 거는 HRC 홈페이지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게 된 동기는 첫 번째로는 제가 세이지하우스 부대표여서 부대표로서의 책임감 때문인 것도 일단 하나 있었고, 부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튜터들과 조금 더 상호작용이나 소통을 해보고 싶어서 그런 부분도 작용을 했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책을 추천받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마음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신청하게 된 계기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붙어있는 포스터를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해서 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영어로 되어 있고 뭔가 되게 어려운 프로그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갈등 상황을 해결한다 라고 비슷하게 써져 있었는데, 문학은 사람이 글로 써놓은 정적인 것이고, 갈등 상황은 현재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동적 상황인데, 그 두 개를 어떻게 융합한다는 것인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넘겼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튜터 선배들과 교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했기에 자신있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세이지 하우스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얼만큼 지원할지를 몰라서 주저하고 망설였지만, 한번 시도해보자, 도전해보자는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활동은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하나의 작품을 읽고 그 작품에 대한 감상을 포스트잇으로 남기는 것이었는데요. 그 감상을 포스트잇으로 남길 때는 감상문처럼 문장이 아니라 단어, 그림 혹은 노래 제목과 같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남길 수 있었던 게 가장 인상적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저희가 남기는 과정이 다양한 그 생각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었고, 그에 대한 저의 생각도 바로바로 변화돼가거나 풍부해지거나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조를 짜서 각자 의견을 말하고 거리낌 없이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서로 처음 보고 그래서 어색할 텐데, 자기소개를 하고 그리고 교수님의 지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각자의 의견을 말하면서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며, 비록 대가와 보상이 없더라도 다 같이 그렇게 노력해서 어떤 한 일에 같은 목적과 주제를 가지고 노력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꼽으라면 활동이 아닌 다 같이 소통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그 점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은 사실은 가장 기대하지 않았었던 작품인데요. 생존시간 카드는 마르셀 에메가 쓴 벽으로 드나드는 남자 속에 있는 작은 단편 소설입니다. 처음에 교수님께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조금 유치하기도 하고 판타지스럽기도 해서 사실 기대를 별로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은 이 책은 보편적인 한 인간의 단면을 다룰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게 읽었고요. 이 소설에서 시간의 독점과 그 공유라는 그 환경 속에서 이 남자가 겪게 되는 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작품이었습니다. 레이먼드 카버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라는 작품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교수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내용은 단순했지만 교수님이 강조해주신 몇 가지의 묘사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한 명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고 케이크를 만드는 주인이 케이크를 찾아가지 않아서 케이크가 망가지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에 따른 갈등 상황을 정리하는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인물이 죽었다가 아닌 숨을 거뒀다 이런 식으로 진부한 표현이 아닌 좀 더 다양한 표현으로 만연체스러운 표현을 해서 한 편의 영화 같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작품이 다른 두 작품도 물론 좋았지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가 3주 동안에 걸쳐서 했던 작품은 전부 다 단편 소설이에요. 그래서 읽고 가지 않아도, 혹은 한 번만 읽었더라도 교수님이 저희가 작업을 하기 전에 충분히 줄거리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제독을 하지 했더라면 하는 조금 아쉬움이 남았어요. 짧은 시간 안에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상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는 많은 아쉬움이 느껴졌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독을 한 후에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 아쉬운 점은 코로나 때문에 생겼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하다 보니 상대 얼굴 전반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눈만으로는 상대방이 웃고 있는지 아니면 털털하게 웃는 건지 그조차도 구분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제 자신의 감정조차도 말하기가 버거워졌습니다. 물론 말은 굉장히 괜찮았고 무엇보다 서로 의견을 존중했기 때문에 무시받는다는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얼굴로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걸 못 보니까 제 감정도 말하기 두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코로나 정도라서 이 활동 자체에 대한 아쉬움은 없다고 봅니다. 세이지 솔루션에서는 한 가지 작품을 가지고 같은 하우스 친구들과 그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감상을 나눌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그러니까 평소에 저라면 하지 않았을 생각 같은 생각이나 느낌도 많이 알 수 있었고요. 그 덕분에 저는 제 시야가 반쯤은 좀 열렸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꽤 기분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았던 건 얼굴은 알고 있었지만 친하진 못했던 튜터 친구들, 혹은 전혀 얼굴도 몰랐던 같은 하우스 신입생들과 함께 만나서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게 가장 더 좋았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튜터 부대표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했었는데 그 부분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저를 도와주셨던 세이지 솔루션 구성원들과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활동은 저를 끌어들였습니다. 이 말뜻은 저는 정말 흥미가 없거나 재미가 없으면 바로 그만두고 별로 생각하지 않는 스타일인데요. 늦은 시간에 저를 여기까지 나오게 해준 거는 순전히 프로그램이 재밌어서라고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진짜 재미가 없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게 거북하거나 그렇다면 저는 정말 주저없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문학을 읽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험은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의 학습은 자기 자신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고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주제에 대해서, 그것도 현실에 좀 가까운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어서 저만 이런 걸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구나, 또는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대처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현명함과 슬기를 키울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다시 하게 된다면 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만약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어렵거나 지금 안고 있는 약간의 갈등 상황이 있다고 할 때, 또는 문학을 좀 더 탐구하고 싶다고 할 때 가볍게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프로그램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진행 기간 11일, 12일 각 참여자분들에게 해당 날의 사전 안내 또는 발표자분들에게 연락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을 하였고, 첫날 사회자 자리에 대한 기회가 주어져서 대본을 구상하고 이를 연습하여 1일차 프로그램의 사회자 역할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순탄하게 문제없이 진행된 것 같아서 그리 기억에 남는 사건은 없지만, 하나 꼽자면 두 번째 날에 발표자 한 분이 갑자기 아프시다는 연락이 와서 발표자 한 분 없이 진행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진행하는 사회자 친구는 물론이고 우리 운영위원들 모두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또한 금방 또 대본 수정을 해서 잘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날의 첫 번째 발표였던 다른 기숙사에서 RC 경험을 하고 오신 분이 이를 바탕으로 한 발표를 해주셨는데, 어느 발표자분께서 발표 준비를 잘해주셔도 있지만 같은 RC 프로그램의 기숙사지만 학교별로 각각의 다른 특성들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학교는 이런 점이 좋구나, 저 학교는 저런 점이 좋구나 하면서 우리 학교 프로그램과 비교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지만 또 공감되는 에피소드들도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운영진들이 너무 잘 순탄하게 진행해 주셔서 딱히 아쉬웠던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저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사회자 자리가 처음이라서 긴장도 하고, 그리고 참여자분들과 눈도 잘 못 맞췄던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시간들과 노력이 들어간 프로그램이라서 그만큼 더 잘 진행하고 잘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생각, 그 기대에 맞게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뿌듯한 것 같아요. 사실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많은 일을 맡았는데, 그러면서 솔직히 힘들 때도 있었고, 사회자 자리를 준비하면서도 왜 하필 내가 이런 걸 맡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생각과 함께 그래도 맡은 일이니까 잘 해결해내야지 라는 생각도 마음속에 같이 공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두 개의 마음이 같이 부딪히면서 저 스스로도 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역할,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에 대한 용기도 생긴 것 같아요. 저는 기숙사에 들어가던 중에 그 트루스 살롱이라는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그 포스터를 보자마자 우리 교수님을 만날 수 있고 여러 학우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기회 같아서 바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트루스 살롱 포스터를 보기 일주일 전에 제가 굉장히 몸이 아파서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롱을 듣는 청중분들을 위해서만이라도 아프지 말라는 한에서 간단하게 민간요법을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저는 브랜딩 발표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여러 SNS를 볼 때마다 브랜드 로고를 바꾸는데 수백억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저도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발표를 보고 난 뒤 왜 수백억이 드는지 알게 됐고, 또 브랜드에 관한 여러 가지 편견이나 그런 인식들이 변하게 돼서 저는 굉장히 그때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저는 일단 무엇보다 다른 분들 앞에서 발표한다는 게 굉장히 떨리고 많이 힘들었었지만 이제 막상 발표를 하고 나니 몸이 개운해진다는 듯한 느낌과 그리고 또 교수님과 여러 학우분들하고 그 쌍방향 소통으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게 전 정말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